겨울철 헌혈 비수기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헌혈 인구가 줄면서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2번째, 14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강릉 지역 8명이 별다른 증상이 없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격리 해제됐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바라는 서명운동이 목표를 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에서는 4.15 총선 공약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수두룩하게 적발되면서 일선 시군이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헌혈 비수기인 겨울철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헌혈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경우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적집자사 강원혈액원 강릉사업소. 보통 5일분의 혈액을 보관해야 하는 냉장실에 남아있는 혈액이 거의 없습니다. 강원혈액원에도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 2.31분만 남아있고 특히 O형 재고는 하루치를 겨우 넘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3.51분이 남았는데 일주일 사이 하루치가 더 빠진 겁니다. 혈액 부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군 장병이나 단체 헌혈이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일반인들이 헌혈을 꺼리는 것도 원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4일까지 강원 지역 헌혈자는 12,744명으로 지난해보다 1,800명가량 줄었는데 코로나 확산 이후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헌혈량이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더 되고자 이렇게 오게 됐어요. 메르스나 사스는 단체 헌혈이 많은 봄, 여름철에 발생해서 혈액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겨울 방학으로 혈액이 부족한 시기라서 혈액 수급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동절기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혈액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헌혈의 집은 적극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헌혈의 집에 오셔서 헌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친 혈액 부족 사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을 방문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2번째 환자와 접촉한 8명이 이상 증세가 없어 오늘 새벽 0시부로 격리 해제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과 23일 KTX를 타고 강릉을 찾았던 12번째, 14번째 확진 환자 부부와 접촉한 27명 가운데 22일 접촉한 8명이 췌장 잠복기 14일이 지나도 이상 증세가 없어 격리 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3일 접촉자는 확진자 부부와 KTX를 같이 탔던 6명이 추가 확인돼 모두 1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상 징후가 없으면 오늘 밤 자정부로 격리가 해제됩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삼척까지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이 목표를 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지자체들은 서명부를 들고 주요 정당과 정부 부처를 찾아가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에서 삼척, 동해까지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청원해야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2만 6천 명 참여에 그쳤습니다. 인터넷 청원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자가 많기 때문으로 관련 지자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현장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자체와 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노력한 결과 목표했던 20만 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미개통 구간인 제천에서 삼척까지 7곳의 시장 군수들은 오는 18일 서명부를 들고 주요 정당을 방문해 21대 총선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정부 관련 부처에도 건의서와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낙후된 폐광 지역을 살리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삼척 발전의 기폭제고 또 생명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헌법 가치인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도로가 바로 동서고속도로입니다.
미개통 구간 가운데 제천 영월 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차 만료 기한인 1월이 넘어가도록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4월 총선 이후에 발표하는 게 아닌가 관측하면서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한국개발연구원은 아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월 삼척 구간은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지난 2018년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지난해 말 마무리됐습니다. 시군별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축물들이 수백 건에 달해 후속 조치까지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소방당국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동해 지역에는 관련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254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음식점이나 상가 등이 위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동해시로 통보됐지만 37건만 위법 사항이 시정됐을 뿐 나머지 200여 건은 현장 점검을 하지 않다 펜션 폭발 사고가 터지고서야 1차 현장 확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라든가 이렇게 다 절차를 득하고 이제 영업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좀 확인을 해서. 대통령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지시한 이후 강원도에서 특별안전조사가 이루어진 건물은 3만 2천여 동에 달합니다. 시군별로 위반 사항을 살펴봤더니 많게는 500건 가까이나 되고 적어도 수십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내려도 업주들이 반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당장 철거할 수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건축주들이 영업 손실을 감수할 수 없는 그런 현황. 예를 들어 양양군의 경우 위반 건수는 39건으로 비교적 적지만 절반가량만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업주들이 이행 강제금을 내며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가 많다 보니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갑자기 업무가 몰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유 업무 좀 해오고 있지만은 화재안전 특별조사에 넘어온 건까지 더하게 되니까 업무 자체에 이제 과도한 부하가 사실 걸리는 건 당연한. 이 때문에 지자체가 행정 대집행을 강행하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동해시는 무릉계곡과 도심 택지에 불법 건축물을 정비하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동해 펜션 사고처럼 위법 건물에서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점검과 업주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지 이제 2주년이 되는데요. 개폐 회식이 열렸던 평창에서는 올림픽 유산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평창에서 펼쳐진 겨울축제에 전 세계가 주목했고 열광했습니다. 북한의 참여로 고조된 평화 분위기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며 평창 동계올림픽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습니다. 개폐회식이 열린 평창올림픽의 심장부였던 대관령 올림픽 플라자. 올림픽 이후 국기개양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됐고 2년 동안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 안 돼서 온 손님들은 이 관광 올림픽 실시했다니 집도 없고 이 기만 다니면 아무 볼 게 없다. 국비 확보 등 예산 문제로 주춤했던 올림픽 플라자 일대 유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우선 개폐회식장 건물을 활용해 올림픽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림픽 기념물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이 들어섭니다. 기념관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도 마련된 상태입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오는 7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내부 수리에 들어갑니다. 올림픽 플라자에는 평화와 동계 스포츠를 주제로 한 가칭 평화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됩니다.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올림픽 기념공원과 VR, AR 등을 활용해 스키점프, 봅슬레이 같은 동계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올해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3년 개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설들이 이제 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이용한 시설유산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경제적인 가치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40억 원에 대한 국도비는 모두 확보됐지만 120억 원으로 추정되는 부지 매입 비용이 문제입니다. 만약 평창군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기념관과 테마파크를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보다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시가 2025년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세계대회 유치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ITS 총회 유치를 신청한 강릉시와 대구시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강릉시를 최종 후보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강릉시는 동계올림픽 레거시인 KTX와 경기장 시설,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 서울에서 2010년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숙박시설의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법률안은 가스용품업자가 가스 보일러 등을 판매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숙박업자에게도 설치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 법안은 2018년 12월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이후 1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도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수출 실적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도내 업체들의 시멘트 수출 금액은 지난 2018년 86.9% 증가한 데 이어 작년에는 32.6%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억 4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시멘트 수출이 늘어난 것은 업체들이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0년도 제1회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오는 4월 11일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 일반 시험장과 4개 재소기관 시험장에서 치른다고 공고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는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방문 신청하거나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도내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중학생만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은 74,176명으로 지난해 75,617명보다 1,441명 줄었고 고등학생도 지난해 42,570명에서 2,659명이 줄어 39,911명입니다. 반면 중학생은 지난해 37,701명에서 올해 38,150명으로 449명 늘었는데 황금 돼지띠로 불리는 2007년생이 올해 입학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도내 학급 수는 학생 수 감소와 중등교원 배정 축소 등으로 초중고교에서 모두 87학급이 감소했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양양 부산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오는 21일부터 매주 금, 토, 일 양양과 부산으로 가는 노선을 운항하고 다음 달부터는 양양 제주 노선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선인 양양 일본 기타 규슈 노선의 재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급감하고 플라이 강원의 제주 노선 취항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말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동해시의 공공형 마중버스가 이달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